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 8기 대전시장 운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장호 대전시장과 함께 인류 경제도시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달콤한 겨울 간식으로 추억을 선물하는 축제 현장을 찾아가보고 간식을 넘어 식재료로 변신한 특별한 맛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네, 일본 국도를 달리던 전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테슬라 전기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마주오던 SUV와 부딪혔습니다. 잠시 뒤 번쩍하며 불길이 치솟습니다. 세종시 수정면 1번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곧바로 주변을 지나다 사고를 발견한 시민 4명이 급하게 화염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막대기로 유리창을 부수더니 불 속에서 30대 운전자를 빼냅니다. 운전자가 구조되자마자 차량 폭발음이 크게 들릴 정도로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에 휩싸여 목숨을 잃을 뻔한 운전자는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발목이 부러졌지만 생명엔 지장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구조 과정에서 유리에 손을 베고 화상까지 입었지만 운전자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화재를 낳았죠. 예,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도 알리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 이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구한 참 의인들 정말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전자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그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네. 그 발목이 부러졌고 그리고 또 2도 화상, 양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것 말고는 어떻게 더 이상의 큰 부상은 없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담으로 그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막 구조됐을 때 이 운전자분께서 차량 안에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구해달라고 그 시민하고 또 이렇게 구급대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차량 안을 살펴보니까 아이의 그 녹아버린 신발과 또 카시트까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아이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맞는데 당시에 아이를 태우지 않고 그냥 혼자서 운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전자가 그 희미해져 버린 그 정신 상황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런 내용에서 그 당시에 이제 급박했던 상황을 미루어서 좀 알 수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우, 천만 다행이네요. 진짜 아이가 없었기 망정이지. 근데 그 순간도 착각할 만큼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화재를 보니까 정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되자마자 급격하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특히 이제 운전자를 구하자마자 막 테슬라 전기차가 바로 폭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조 상황이 좀 위험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기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그리고 모든 좌석 밑에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그 건전지 모양으로 수백에서 수천 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건전지 모양의 그 배터리가 굉장히 충격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망치로 때리면은 불이 이제 자주 붙을 정도로 좀 충격에 취약한데 여기 이제 불이 붙으면은 그만큼 확산 속도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까지 찌그러졌고 운전자는 자력 탈출이 불가능했던 거고요. 당시에 이제 인근을 지나던 의인들에 의해서 덕분에 겨우 이게 구조가 됐던 거죠. 근데 증언들에 의하면은 구조를 하자마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차량이 펑펑 터지면서 이렇게 좀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고 폭발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마터면은 목숨을 잃었을 뻔했던 아찔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저희 영상으로 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의인들 이 구급차가 오자마자 호련히 사라졌다고요.
예, 이 용감한 시민들은 예. 차량 유리창을 깨고 걷어내면서 손을 많이 베기도 하고요. 아. 또 불길이 워낙 거세서 화상을 입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고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마을 주민이 신원을 물어봤지만 그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냐, 그냥 밝히지 않고 떠나겠다라고 하고 무사한 것만 확인하고 운전자가 무사한 것만 확인하고는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구조자 중에서 한 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도 그랬고 많은 언론사들이 접촉을 시도를 했지만 이분께서는 아무래도 TV 앞에 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다 해서 정중히 인터뷰를 고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방당국은 이분들이 누군지 수재를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분들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분들처럼 이렇게 막 뛰어들어서 구조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실 잘 못 드리겠어요.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만큼 또 위험했던 상황이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또 과연 나라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꽤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혼자만의 안위만 생각했다면은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구조에 나서기에는 좀 꺼림칙하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께서는 구조에 나선 분들께서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거죠. 뭐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자칫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한 운전자분을 구조하신 거잖아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보통 이제 차에는 일반적으로 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기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예. 전기 배터리로 불이 옮겨 붙으면은 그 전기차는 더 빠르게 불길이 확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작은 소화기만으로는 불길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배터리에서 난 불이 뭐 쉽게 꺼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로는 어림도 없던 거고요. 결국 소방용 수조를 설치하고 차량을 물 안에 담궈서 꺼야 하는데 이 물에 넣어도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까지는 몇 시간가량 걸립니다. 이게 전기차 화재의 좀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조마저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뭐 세종과 충남에 한두 개씩 있다고는 하고요. 대전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날로 해마다 전기차 기항량이 늘어나는 화재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방용품까지 부족한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막 물을 퍼붓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라면 한 박스에 3,000원. 이렇게 특가 세일이라면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이같이 인터넷 쇼핑몰에 특가 세일로 이렇게 물품을 올려가지고 거래를 유도한 뒤에 돈만 받아 챙긴 사업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20개들이 라면 한 박스에 3,000원, 쌀 10kg에 9,900원.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70~80% 저렴하게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 V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결제 뒤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하나둘씩 접수됐는데 계십니까? 사무실과 창고 모두 문을 닫은 상태로 현재는 어떤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결국 해당 사이트 실제 운영자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4년 전에도 2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다 사기죄가 성립돼 징역형으로 복역했고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1만 5천여 명, 피해 금액은 74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구매자 외에도 쇼핑몰 입점 4개 협력업체는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스타일V가 민원 등으로 운영이 막히자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쇼핑몰 사이트 모두 6개를 개설했습니다. 네,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이럴 때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한 정말 아주 질이 나쁜
저는 악질 범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가 81만 명이나 됩니다. 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뭐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네. 심지어 뭐 저렴한 가격에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좀 아껴보려고 하는 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 판매 품목도 뭐 라면이나 쌀 그리고 화장품 등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고 그렇죠. 또 자주 쓰이는 생필품들을 미끼 상품으로 올려가지고 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싼 가격이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인가 봐요. 그죠? 예, 일단 그 예. 피해자가 많은 광고 홍보비를 썼습니다. 이게 상품 구매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주요 포털이나 이런 데 배너 광고로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소비자도 클릭을 하고 뭔가 엄청 싸니까 한번 눌러보게 된 거고 또 이제 요즘 핫딜이라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저렴한 상품을 올리는 그런 핫딜이 좀 핫딜 상품 유행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이게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곳들인데 그와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오인을 해서 범행에 이제 피해까지 이렇게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명품 가방과 같이 이런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결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신고를 하게 되고 어떻게든 구제 절차를 하게끔 네. 본인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저가의 상품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그 한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는 실제로 신고를 하기까지는 많이 좀 발품도 많이 그 들고 그리고 그 정도를 내가 구제받자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더 이 점을 더 악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저가의 네. 상품 뭐 그 할인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필요한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배송 지연이 된다고 하면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이렇게 사람의 망각하는 이런 특성을 좀 이용한 것도 범행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말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악랄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했네요. 네. 요즘 이제 생필품을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또 함께 네. 불구속으로 입건된 직원들의 경우에 뭐 이게 그 피해자들한테 특히 상품 결제할 때 계좌이체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유도해서 계좌이체로 이렇게 돈을 버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결제 뭐 승인이 이미 난 부분이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 승인을 취소하면 되는데 그렇죠.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피해를 구제받기는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특정 방식으로 결제 유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그 결제를 유도를 한다 그러면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이제 핫딜이 유행이더라도 지나치게 물건값이 싸다 그러면 또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하고요. 적은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또 다른 피해가 날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비록 피해가액이 적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오늘 참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 이런 훈훈한 뉴스와 또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참 두 가지 생각이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